결혼 22년. 나 유재미는 이 작은 도시에서 프랜차이즈 카페 3호점을 운영하는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다. 첫 번째 점포를 열었을 때가 32살. 지금 48살이니까 16년간 차근차근 사업을 키워온 셈이다. 아내 은정이는 5년 전부터 백화점 샤넬 카운터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 다시 사회에 나간 것이었다. 대학생 건우이 씨와 고3인 서연이 17 때문에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은정이가 일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됐다.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3호점 매장에서 오후 매출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카드 사용 알림이 떴다. KB카드 사용 알림, 서은정님. 11월 16일 1542, 랑제리에서 27만 8천 원 결제되었습니다. 순간 이상했다. 은정이는 오늘 아침 서울로 샤넬 브랜드 교육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오후 3시에 속옷을 사고 있다고? 브랜드 교육이 하루 종일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녁 7시쯤 은정이에게 전화했다. 교육 어때? 힘들지? 응, 좀 빡빡해. 새로운 제품 라인업이 많아서 외울 게 많네. 오늘 뭐 산 거 있어? 카드 알림 왔던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22년을 함께 산 남편의 귀에는 길게 느껴졌다. 아, 그거? 동기들이랑 명동 구경하다가 속옷 좀 샀어. 교육 일찍 끝나서. 일찍 끝났구나. 몇 시에? 2시쯤? 그래서 다들 쇼핑하자고 하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뭔가 찜찜했다. 은정이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고 그냥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싶었다. 다음날 아침 은정이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어제 산 속옷 진짜 예쁘더라. 요즘 디자인이 많이 좋아졌네. 어디서 샀는데? 명동이야. 랑제리 매장에서. 그런데 내가 받은 카드 알림을 다시 확인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결제 시간이 1540이었는데 결제 지역이 강남구로 표시되어 있었다. 명동이 아니라 강남이었다. 은정아, 혹시 강남에서 쇼핑한 거 아니야? 카드 내역 보니까 강남구로 나와 있던데. 은정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맞다. 강남에서 샀지. 동기 중에 강남 잘하는 애가 있어서 거기 가자고 하더라고. 나도 헷갈렸네. 22년 결혼 생활에서 은정이가 이렇게 말을 바꾼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은정이는 평소보다 일찍 잠든 척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48살 중년 남자가 이런 걸로 의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22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한 작은 의심. 하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나는 은행에 가서 지난 3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뽑아봤다. 카페 사장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기장 정리에는 자신이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놀라운 건 은정이의 소비 패턴이 3개월 전부터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이었다. 평소 화장품이나 옷 정도만 사던 사람이 갑자기 고급 레스토랑 결제가 늘어났다. 그것도 평일 낮 시간대에. 9월 23일 강남 이탈리안 레스토랑 15만 원, 오후 1시. 10월 7일 랍구정 와인바 12만 원, 오후 7시. 10월 21일 청담동 스테이크하우스 18만 원, 오후 6시. 모두 은정이 혼자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런 고급 식당 결제는 모두 출장 다음 날에 몰려 있었다. 나는 건우와 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너희 엄마 요즘 어때? 뭔가 달라진 거 없어? 서연이가 먼저 대답했다. 출장 갈 때마다 화장을 되게 진하게 해요. 예전에는 그냥 대충 하고 나갔는데, 그리고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가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건우도 덧붙였다. 아, 그리고 엄마가 요즘 카톡하면서 혼자 웃어요. 누구랑 대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까지 엄마의 변화를 눈치챌 정도였다. 이제 더 이상 내 착각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은정이가 샤워하는 사이 거실 테이블에 놓인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다. 순간적으로 화면을 봤는데 민철 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민철 팀장?
은정이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아니면 다른 백화점 직원인가?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려던 순간 또 메시지가 왔다. 내일 교육 끝나고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이모티콘까지 붙인 메시지였다. 회사 동료 사이에 이런 톤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자연스러운가? 은정이가 샤워에서 나오자 나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민철 팀장이 누구야? 카톡 왔던데. 아, 그분? 서울 본사 교육팀에 계신 분이야. 우리 교육 담당하시는. 나이는 어떻게 되는데? 글쎄, 한 40대 초반? 젊어 보이시더라고. 40대 초반 남자가 45살 기혼 여성에게 이모티콘까지 붙여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정상일까? 나는 점점 더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그 주 금요일, 은정이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다. 이번에는 VIP 고객관리 워크숍이라고 했다. 1박 2일이야. 토요일 저녁에 들어올게. 어디서 하는데? 서울 강남 쪽 호텔에서. 나는 은정이가 나간 후 즉시 움직였다. 우선 은정이 차에 블랙박스 SD카드를 확인했다. 지난주 출장 갔을 때의 녹음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11월 16일 그 속옷을 샀다는 날에 녹음이 있었다. 재생해보니 은정이 혼자 차에 있지 않았다. 민철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좋은 곳까지 데려다 주시고. 뭘요? 지혜 씨가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지혜 씨? 은정이 이름은 은정인데 왜 지혜라고 부르지? 그리고 그 친밀한 톤은 뭐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요. 지혜 씨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렸다. 22년 결혼 생활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블랙박스 녹음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다. 은정이를 지혜 씨라고 부르는 남자. 그리고 그에게 설레는 듯한 아내의 목소리. 48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다. 카페 3호점을 운영하며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2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토요일 아침 건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빠,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뒤척이시는 소리 들렸는데 괜찮다. 사업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서. 하지만 20살 아들의 눈에도 아버지의 이상함이 보였나 보다. 혹시 엄마 때문에 그러세요? 가슴이 뜨끔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지? 글쎄요. 요즘 엄마가 이상해요. 출장 간다고 하고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시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휴대폰만 보시고 그리고 아빠랑 대화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아들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월요일, 나는 대학 동기인 형사 출신 탐정 박 실장을 찾아갔다. 재민아, 이런 일로 찾아올 줄은 몰랐네. 블랙박스 녹음 들어보니 확실히 수상해. 이제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 박 실장의 조언에 따라 나는 단계별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첫째, 휴대폰 와이파이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집 공유기 로그를 살펴보니 은정이 휴대폰이 특정 호텔 와이파이에 자주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 그것도 출장 날마다. 둘째, 택시 앱 이용 내역을 조회했다. 은정이 계정으로 로그인해보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출장 날 새벽? 이에 3시에 호텔에서 우리 집까지 택시를 탄 기록들이 나왔다. 셋째, 카드 결제 패턴을 더 자세히 분석했다. 출장 날마다 같은 호텔 주차장에서 결제가 이뤄졌고 그 다음 날에는 항상 고급 레스토랑 결제가 있었다. 박 실장이 추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철 팀장의 정체도 밝혀졌다. 실제로는 샤넬 교육팀이 아니라 다른 화장품 브랜드 지역 매니저였다. 그리고 이미 결혼한 남자였다. 재민아, 이 정도면 확실해. 내 와이프가 불륜 중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한참을 고민했다. 22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 아이의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일단 확실한 현장을 잡아야겠어.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를. 그 주 목요일, 은정이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다. 이번에는 신제품 론칭 세미나라고 했다. 나는 박 실장과 함께 움직였다. 은정이의 차를 멀리서 미행했고 예상대로 그녀는 서울의 한 호텔로 향했다. 오후 2시경 호텔 로비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와 만났다. 민철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나는 호텔 주차장에서 5시간을 기다렸다. 오후 7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이 나타났다. 은정이의 화장은 많이 지워져 있었고 머리도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22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집에 돌아온 은정이는 평소처럼 태연했다. 세민아 어땠어? 피곤해. 새로운 제품이 많아서 머리가 아파.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은정아, 우리 진솔하게 얘기해보자. 무슨 얘기? 민철 팀장 얘기. 순간 은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게 무슨 오늘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강남 호텔에 있었잖아. 나 다 봤어. 은정이는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였어? 3개월 전부터. 처음에는 정말 그냥 회사 선후배 사이였어. 그런데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22년 동안 당신은 일만 했어. 나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본 적이 언제야?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일을 왜 했는데?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벌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카페에서 일한 거잖아. 그걸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고 설레고 싶어. 그때 건우와 서연이가 거실로 나왔다. 우리 대화를 들었나 보다. 엄마, 이게 뭔 소리예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물었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건우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실망이에요. 정말 실망이에요. 은정이는 아이들 앞에서도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다. 너희들은 몰라. 결혼 생활이 얼마나 복잡한지. 하지만 20살, 17살 아이들에게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다. 엄마 변명 듣기 싫어요. 나는 아빠 편이에요. 서연이의 단호한 말에 은정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이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며칠 친정에 가 있을게.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가기 전에 확실히 하자. 너 민철이랑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그럼 나는 내 갈 길 가겠어. 무슨 뜻이야? 이혼이야. 그리고 민철한테 상간자 소송도 걸 거야. 은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재민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22년을 바보로 살 순 없어.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걸 보여줘야겠어. 건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빠, 저희는 아빠를 지지해요. 끝까지요. 그날 오후 은정이는 집을 나갔다. 남은 건 나와 두 아이뿐이었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아빠가 다 책임질게. 우리 셋이 더 단단하게 살아보자. 48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아이들이 내 편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됐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준비하는 건 생각보다 복잡했다. 변호사 착수금만 500만 원이 들어갔다. 카페 3호점 한 달 순수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22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내 증거들을 검토한 후 말했다. 증거는 충분해요. 블랙박스 녹음, 호텔 출입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와이파이 접속 기록까지. 이혼은 100% 승소하고 상간자 소송도 승산이 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황 증거가 많지만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는 없어서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천만 원. 22년을 우롱당한 대가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다.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 은정이는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재민 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사과로는 부족했다. 사과는 아이들한테 하세요. 22년 동안 성실하게 산 남편한테 할 말은 아니에요.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갔다. 건우와 서연이 모두 아버지와 살겠다고 했으니까. 아빠, 엄마 만날 생각 없어요. 배신자잖아요. 서연이의 차가운 말에 은정이는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었다. 재산 분할에서도 내가 유리했다.
카페 사업 자금과 부동산 대부분이 4명이었고 은정이의 불륜이 입증된 상황에서 5,050분할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상간자 소송에서 민철을 처음 봤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다. 40대 초반에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내 22년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라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철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나는 차가웠다. 사과는 당신 아내한테 하세요. 당신도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법정에서 블랙박스 녹음이 재생겼을 때 민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혜 씨를 만나면서 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법정에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명백히 상간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최종 판결에서 법원은 2,8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가정을 파괴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2,800만 원. 예상보다 조금 적었지만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내 억울함이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판결 후 민철이 다가와서 또 사과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있어요.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라도 깨달으세요. 6개월 후, 나는 건우, 서연이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카페 근처의 깔끔한 아파트였다. 아빠, 엄마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 셋이면 충분해. 건우도 대학을 다니면서 주말에는 카페 일을 도와줬다. 가족이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다. 은정이는 민철과 결국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두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니까 상관없었다. 48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 두렵지 않냐고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22년을 바보로 산 게 아니라 22년 동안 성실하게 산 덕분에 지금 당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건우와 서연이가 내 편에 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다. 작은 의심 하나가 진짜 진실의 문을 열었다. 속옷 쇼핑 영수증 하나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계속 속고 살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테니까. 이제는 카페 일에만 집중하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다. 48세 새로운 시작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작은 의심이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가끔은 직감이 맞을 때가 있다. 무엇보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진짜 정의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